약간 평균 안말 해주시면 안 돼요, 엄마한테? 왜? 엄마가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현실을 아셔야지. 중간고사 보고 그때 당황하는 것보다 지금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러셔야지. 4번까지 질문 없어? 4번이요. 설마 등호 안 넣어서 틀린 거 아니야? 아니 뭐 4번은 내가 알려줄게. 사람 많았어? 아니? 저거 넣었는데 틀린지 알아. 곱셈에서는 둘 다 음수일 때 마이너스 생기는 거니까 등호 둘 다 넣어서 곱셈에서는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5보다 크다겠네. 그리고 나눗셈에서는 분자 양수. 근데 합쳐진 거 잘 봐야 되구나. 나눗셈에서 합쳐진 거 보니까 그대로 합쳐진 거 맞네. 분자 양수. 분자가 양수 등호 놓고 분모는 음수. 등호 넣으면 안 되지 분모니까. 했는데?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4보다 크고 7보다 작다겠네. 그럼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또 두 개의 공통 범위는 5에서 7까지. 어? 3이 아니에요? 답이 3이 아니래? 그럼 저 3번으로 했는데? 4번이래요. 내가 4번이라 그랬어? 네. 잠깐만. 저 3개는 했는데 틀렸어요. 저는 원래 들어가는 거잖아. 수업생 그러셨어. 왜? 우린 그런 거 안 알려주신단 말이야. 계급 형성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또 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쉬운데 나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좀 더 정확히 생각해보면 진짜 저거는 보통은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 답 나오게 하는데 지금 문제를 너무 치사하게 했네. 얘를 동시에 만족하고야 이걸 동시에 만족하고 또는 0일 때를 해야 돼. 네? 등호를 넣어서 그리고를 해버리면 반드시 공통범위가 나오니까 그래.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 이걸 원하는 거잖아 지금. 근데 문제가 저렇게 나와요? 해설이에요. 치사하게 내면 저렇게 될 수 있지. 이게 처음부터 등호를 넣어서는 정확한 답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등호를 넣어버리면은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가 되는 거야. 근데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필요가 없잖아. 즉 둘 다 0일 필요가 없잖아. 그럴 수도 없고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되고 그것 또는 둘 다 음수. 그리고 둘 다 음수이거나 또는 둘 중에 하나가 0인 거야. 둘 다 음수 또는 둘 중에 하나 0. 근데 저기 등호 왜 붙인다고요? 0이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이거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값인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음수이거나 첫 번째 경우 또는 둘 중에 하나가 0인 거야. 치사하다. 되게 치사한 거야. 치사하게 됐어 문제도.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달라지게 문제를 억지로 만든 거야. 저렇게 나누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등호를 여기 넣어버리면 둘 다 0일 때만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건데 둘 다 0일 때는 사실 거의 없잖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의요. 이 값이 같지 않은 한. 네. 이 값이 완전히 같아야지만 둘 다 동시에 0이 되는 게 나오지.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되고. 동시에 0일 수가 없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이게 1번 파트라고 해보 이거 2번 파트라고 해봐. 1번이 음수이고 2번이 음수인 경우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1번이 0이고 2번은 관심 없어. 양수여도 되잖아. 양수여도 되고 0이어도 되고 음수여도 되고. 세 번째는 1번이 관심 없어. 1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관심 없는데 2번이 0이면 되고. 이렇게 세 가지인 거야. 1번 또는 2번 또는 3번.
이걸 합치면 둘 다 음수이거나 또는 둘 중에 하나가요. 이라서 얘가 5보다 작거나 또는 A는 2 또는 A는 5가 되는 거라서 답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2 또는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첫 번째 풀이 틀린 거예요. 어. 왜 보통 저렇게 하는 보통 저렇게 해도 답이 나오게 문제들이 많이 나와. 그럼 그 문제들은 다 틀린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숫자들이 그렇게 돼 있도록 이게 맞춰져 있는 거지. 이렇게 풀어도 이렇게 푼 거랑 똑같이 나오도록 보통은. 근데 정확히는 이렇게 해야 정확한 답이 나오고 그렇게 하게끔 문제를 만든 거지. 이 문제는. 저렇게 하면 다 틀리도록.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정확히는. 아,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 저기서 3 나오고 여기서 4 나왔잖아요. 무조건 이거지. 그래요? 어.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3이라고 나오면 제가 이의제기를 무조건 이거니까 답이. 정확한 답은 이거니까. 그래서 정확한 답이 되려면 얘가 아니라 잊어버리고 이렇게 가야지 사실 정확한 답인데 나도 이런 문제는 거의 못 봤었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숫자를. 저거는 그냥 A 플러스 BI 넣어서 하는 게 최선일 텐데 아니면은 저거 양변에 켤레 붙인 식 하나 더 써서 두 개를 연립하는 거야. 더하고 빼고. 근데 그거 할 바에는 그냥 A 플러스 BI 넣는 게 오히려 더 빨라. 그래서 2번은 그냥 A 플러스 BI 넣어서 열심히 그냥 계산하는 게 제일 빠른 풀이야. 왜 아니야? 다시 계산해봐. 계산 실수했겠지. 다음 2페이지 5번. 5번 어? 7, 8. 아니에요. 풀어볼게요. 제가 자주 안 푼 거라. 첫 번째 조건은 그거고 두 번째 조건은 통분할 수밖에 없지. 통분하면은 xy, yg, gx가 2분의 3이고 밑에 거는 변형식 가야지. 전체는 제곱 빼기 2에 는 1.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제가 먼저 나오잖아. 위에 0이니까. 이것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써서 봤다. 감산이 안 되네. 마이너스 2분의 1에 이거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이 3k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저게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저 세 개 가지고 저거 세제곱 공식 안 나오겠지? 교과서랑 올림푸스에 없었다 그러니까 나오면 이의제기 되는 거예요. 뭐 이의제기는 해볼 수 있겠지만은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거 6번? 6번은 인수분해 다 알려줬어.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가 치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각계수의 관계를 굳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치고 저거는 곱셈고시 그냥 저 전개까지는 우리 한 거잖아. 1단원에서. 저 전개에서 개수 비교하면 알아낼 수 있는 게 뭐야? 먼저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2차 계수잖아. 0. 우리는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로 식 써도 되고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그 다음에 1차 계수는 두 개씩 곱한 거잖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AB가 1차 계수 이거고 그 다음 상수항은 저 세 개 다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AB가 상수항이고 그래서 곱셈 여러 가지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로 써도 되고 아니면 1단원에 곱셈고시 전개하는 걸로 가도 되고 마이너스 2요? 플러스 2요? 3개 곱하면 플러스 AB.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중에 두 번째 식은 쓸모가 없지. 왜냐면 두 번째 식은 첫 번째 식에서 일단 A 플러스 B가 1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서 그냥 왼쪽 오른쪽 같다니까 얘는 의미 없는 식이야. 우리는 A 플러스 B가 1이다와 얘를 두 개를 잘 봐야 돼.
이 두 개 가지고 뭐 해볼까? 우리 A 더하기 B가 나오고 A, B가 나오면 뭐 하고 싶어? 물론 또 여러 가지 방정식이 좀 더 가까운데 문제가 얘는 X와 A, B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만들어야지. T가 보기 싫으면 X라고 쓸까? A, B를 근으로 하는 A, B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 만들면 바로 여러 가지 방정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 A, B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N은 0. 예. 이런 상태인데 그럼 우리가 이게 X 값이 이거의 근 X 값이 A랑 B인데 그 A, B가 정수잖아. 정수. 그 말은 얘가 정수 두 개로 인수분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n이 뭐일 수밖에 없어. n이. 그러니까 어떤 정수여야 돼? 이게 뭔가 두 개의 곱이 이렇게 될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정확히 쓰려면은 A랑 B를 근으로 했는데 A랑 B는 더해서 1이고 곱해서는 마이너스 n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이 n이라는 게 뭔가 연속한 자연수의 곱으로 돼야 되는 거지. n이라는 게 k 플러스 1로 구성이 돼야지 얘가 정수 두 개로 인수분해 될 거야. 얘가 n이 k 곱하기 k 플러스 1이라면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k 플러스 1에 더 큰 거에 마이너스 위에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 그래서 x가 k 또는 마이너스 k 또는 k 플러스 1이 근이 되는 거지. 또는 k 플러스 1이. 그래서 이렇게 정수근이 될 수 있는 거야. 결국 n이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를 알아채야 돼. 그럼 이제 답은 연속한 자연수 곱으로 이루어진 것 중에 100이야. 얼마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야? 1 곱하기 2부터 90까지. 9 곱하기 10까지. 그래서 총 9개가 가능한 거지. n으로 가능한 게.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쉽지 않은 문제인 거였고. 지연이 7번? 7번은 보자마자 해야 되지 않을까? 먼저 이거는 딱그 1번은 우리가 안 나오면 나머지 자체가 x에도 넣어야 되잖아. 1번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px에 2 대입해서 4인지 확인하면 되지. 아닌 것 같고. 2번은 대입할 필요 없이 저 주어진 식을 보면은 근데 1차로 나눴으면 나머지 상수여야 되니까 2번은 절대 될 수가 없잖아. 지연아? 네? 이거 x는 처음부터 1을 나머지에다가 넣는 일 거죠. 넣으면 안 x에 되는 1을 거예요? 넣었어. 1차로 나눴으면 나머지가 상수여야 되니까 2번이 절대 답일 수가 없지. 아니 그 소리가 아니라 이 이 나머지에다가 1 넣어서 하면은 답이 돼. 나머지에다가 1 넣는다는 게 뭐야? x 플러스 2다 1을 대입한다는 거죠. x 플러스 2에다가 1을 대입한다. 1을 대입해? x는 1은 그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3인 거지. x 플러스 2가 나머지인 게 아니잖아. 그래 3이잖아. 나머지는 3인 거지. 아.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를 상수라고 써야지 1차식이라고 쓰면 안 되지. 나머지. 나머지를 3이라고 써야 되는데. 네. 그럼 1을 차수 보는 거 우리 기본이지 않아? 그렇죠. 미친 건가? 그럼 나머지는 저 식에서 변형하는 거지. 우리 나누는 수에 뭐 3 곱하고 3 나누고 목도 3 곱하고 3 나누고 이런 거. 집에 줄까? 아니 몇번 치는 건데. 됐으면 5페이지. 11번이요. 11번. y를 숫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돼? x는 x에다가 y 넣어서 만족해야지. 나눠 떨어지니까. 인수정리. 결국 x에다가 그냥 y를 넣어서 걔는 0이다를 만족해야 되는 거야. y를 숫자처럼 취급하면. 그래서 x에다 y를 넣으면 y 세제곱 마이너스 3y 세제곱 더하기 a y 세제곱 빼기 3y 세제곱이니까 몇? y 세제곱이 나올 거잖아. 근데 그게 0이 돼야 돼. y에 관계없이. 따라서 그 앞에 있는 개수가 0이다로 a 값을 찾을 수 있는 거야. 결국에 x에 대한 3차식으로 본 거라서 a랑 y 다 숫자 취급하면서 우리 인수정리 쓰는 거지. 망했는데 진짜. 또 없으면 다음 6페이지. 6번. 13번 보자마자 오메가인 거 알아챘지? 네. 근데 13번이 틀리면 이거 맞죠? 어떡할까?
근데 R 아까 그 애들 일본이라 그래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이잖아. 생긴 근을 보니까. 그럼 여기에는 x 플러스 1을 곱해서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나오잖아. 즉 우리 오메가 근데 g라고 쓰지 뭐 나왔으니까 g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 이용해야지.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는 거 g랑 g제곱, g 세제곱이랑 그 다음 g 4제곱의 정체는 뭐야? 얘를 이용하면 g 4제곱 마이너스. 여기까지가 0이지. 이게 마이너스 g, 이게 마이너스 g제곱, 이게 마이너스 g 세제곱이니까 6개 더한 게 0이잖아. 그럼 2020을 6으로 나눈 나머지만 남는 거지. 그 몇 개수만. 2021을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지? 아, 근데 쌤이 풀어줬었는데. 저 있었어, 쌤이. 2021 나누기 6 하면 나머지 얼마야? 나머지 5요. 나머지 5 나왔어? 네. 나머지가 5가 나온 게 맞다면 우리는 g, g제곱, g 세제곱, 마이너스 g, 마이너스 g제곱을 계산하는 거잖아. 그럼 g 세제곱이니까 또 답은 마이너스. 오메가 기본적인 문제였지 않았을까? 아, 근데 16번. 만약에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였으면 다 똑같아. 그래요? 걔나 걔나 똑같이 나와. Z 세제곱이 플러스 1이 되는 경우 없어요? 그럼 앞에 그 뭐지 유리 그 실수 쪽이 마이너스 1이어야지. 그래야지 아예 다른 방정식이니까. 진짜 괴멸적인 점수. 어렵적이야. 16번은 우리 저거 축이 A인데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범위 나누는 거 아니야? 재현아? 범위 나누는 거 힘들어 아직도? 네. 마이너스 1에서 1일 때 지금 저 2차 함수는 축이 A잖아. 근데 A가 얼마인지 몰라. 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고, 그럼 첫 번째 축이 A인데 결국 A는 모든 실수 A를 대상으로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눠야 돼. 그럼 첫 번째 그룹은 A가 엄청 작을 때부터 생각해봐. A가 엄청 작아. 마이너스 100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이너스 1부터 1은 어디 있는 거야? A가 엄청 작아서 마이너스 1, 1이 다 오른쪽에 있잖아. 첫 번째 경우. 그다음 두 번째 경우 A가 조금씩 더 커졌어. 조금씩 더 커져서 얘랑 다른 케이스가 될 때는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축이 들어올 때. 그 다음 A가 더 커져서 10, 100, 1000 막 이래. 그래서 범위를 벗어날 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만 나누면 되지. 근데 우리가 최소니까 이 세 가지 케이스고 최대를 구할 거면은 여기서 하나 더 쪼개져야지. 만약에 최대도 문제에서 물어봤으면은 이 가운데 케이스가 두 개로 쪼개져야 되는 거 알지? 둘 중에 뭐가 더 최대인지 모르니까. 그럼 0을 기준으로 또 쪼개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과 1 가운데 0을 기준으로 한 번 더 쪼개야 돼. 이거 많이 했잖아 우리. 첫 번째 경우라는 것은 결국 A의 범위가 뭐였냐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A가 엄청 작아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가 첫 번째 경우야. 그다음 A가 적당히 커져서 마이너스 1부터 그 다음 1까지일 때, 그 다음 A가 많이 커져서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범위만 나누면 되잖아. 등호는 둘 중에 한 번만 넣고 두 번 다 넣어도 상관없어. 답은 똑같이 나와. 근데 안 넣으면 답이 틀리겠지. 등호는 꼭 넣어야 돼. 그럼 저때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언제 최소인지만 체크하면 되잖아.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이 최소, 두 번째는 꼭지점 A가 최소, 세 번째는 1이 최소. 넣어서 마이너스 2 풀면 A가 얼마인지 나오고 그게 내가 나눴던 A 케이스 범위 안에 들어가야 답이지. 라는 거 우리 많이 했던 범위 나누는 거. 됐으면 7페이지. 17, 19, 19번 버리자. 20. 버릴 건데 19번 간단히 얘기는 해볼 건데 일단 17번부터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다항식. 근데 몇 차식인지는 안 알려줬어. 조건 가에서 F를 제로 나눈 목과 나머지 우리 뭘 해야 될까? 조건 가를 이용하려면 나눗셈 문제는 무조건 식 쓴 다음에 쉬운 건 대입하고 끝, 어려운 건 변형하거나
변형하거나 뭐 하라 그랬잖아. 대입하고 쉬운 건, 어려운 건 변형하거나 쓴 식을 변형하거나 그 다음 뭐 하라 그랬잖아. 해요. 아, 뭐 하라 그랬잖아. 시험해요. 뭐 하라 그랬잖아. 아무도 기억 못하네. 뭐라 하셨는데? 정말 아무도 기억을 못하네. 식 쓰고 쉬운 것은 대입하고 좀 어려운 문제는 이제 쓴 식을 변형해야 되고 주로 이거 3차로 나눈 그 나머지 뭐 쪼개고 막 이런 거지. 덜 나눠지고 더 나누고 이렇게 변형하는 거랑 차수 보라 그랬잖아. 차수 봐야지. gx가 몇 차인지를 봐야지. gx가 몇 차일까? 1차. 왜? 그 이유는 만약에 gx가 2차 이상이라면 어떻게 돼? 안 돼요. 얘가 최소 1차지. 얘가 2차여도 더해서 2차랑 날아가서 1차가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어쨌든 얘가 나누는 게 1차일 수도 있고 2차 이상일 수도 있지. 근데 나머지가 뭐가 돼버려? g가 2차 이상이면 나머지가 제곱해서 4차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2차 이상이면. 그럼 g가 뭐겠어? g가 1차 이하인데 만약에 상수라면 어떻게 돼? g가 상수라면 얘는 2차식이지. 2차로 나눠서 나머지가 2차잖아. g가 상수라면. 그럼 g가 상수일 수가 없네. 그래서 g는 무조건 1차식인 거야. 차수 봐야지 차수. 얘기했잖아. 대입하거나 변형하거나 차수 보라고. 그래서 gx는 1차지. ax 플러스 b a가 0이면 안 되는 1차. 무조건 상수도 안 되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 뭐 해야 될까? 그럼 g가 1차야. 그러면 이제 저 나누는 게 몇 차로 확정인 거야? 이 나누는 게 g가 1차니까 나누는 게 무조건 2차 확정. 그러면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얼때야 돼? 나머지가 1차 이하가 돼야 돼. 근데 gx는 이런 1차식이야. 그럼 제곱하면 2차인데 빼서 없어져야 돼. 따라서 a가 얼마여야 돼? 2차 개수 a 제곱 되잖아. 얘를 제곱하면 2차 개수가 a 제곱 돼서 a 제곱 빼기 1이 없어져야지 1차 이하지. 그래서 a가 뿔마 1인데 문제에서 최고차 개수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1까지 와야 돼. 버릴까?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지. 일단 여기까지 왔어. 이제 거의 다 온 거야. 근데 이제 거의 다 했어. 그 다음 조건 나 f를 g로 나눈 나머지가 0이래. 가 무슨 뜻이야? f를 g로 나눈 나머지. 근데 g가 1차식이잖아. 나머지 정리 나머지 0 인수 정리.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따라서 f b가 0이잖아. gx로 나눴으니까 저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에 대해서 제가 0을 쓰면 일단 뭔 식이 나오지 않을까? B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식이 나오겠어? b를 넣었어. b제곱 g에다가 b를 넣었어. 0이지. 얘는 0.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x에다 b를 넣어서 b제곱이고 이건 0 됐고 얘가 마이너스 b 플러스 3. 그 다음에 이거 0이지. g에 여기다 b 넣으면 빼기 x제곱 b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b제곱은 0. b 값이 나오잖아. 한 개가 아니고. 여기다가 지금 b 넣은 거 네. c 이거잖아. 답이 한 개가 아니에요. 답이 한 개지. B가 한 개밖에 없어요? 네가 하기 싫어서 물어봤어? 아니. 마이너스 b 세제곱 여기까지 했어? 네. 진짜? 아니 진짜 아까 문제 풀 때 말고요. 마이너스 b 3 지금이요. 지금? 네. 2b 제곱은 0. 그리고 b 제곱으로 묶어서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0. 네, B가 b가 0이잖아요. 0 또는 2가 나오는데 둘 중에 뭘 해야 될까? 그거로
F형은 0이 아니다를 하면 되지 않을까? F형은 0이 아니다가 그냥 있을 리가 없잖아. 아, 거기서 이게 걸러지겠지. F형은 또 하면 되지 않아? F형은 0 넣으면 0이고 G0은 B잖아. B 0 넣었어. 3이네. 0 넣었어. G0은 B지. B제곱 0 넣었어. 이거네. 가 0이 아니다. 안 걸러지는 B제곱 불러. 거예요? 아, 0이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답이 B가 2 구해졌지. A값 나왔고 B값 나왔으니까 이제 식 완성해서 다시 1 넣으면 답이지. 시험에 나오면 버려요? 이거 언제 풀고 있을 거야? 어떻게 대신에 근데 다른 문제를 다 완벽히 풀 수 있어야지. 몇 문제를 버리더라도. 버리면 너무 많은데요? 7페이지에 17, 19 정도는 버리고 18, 20 정도는 해야지. 20번은 20번 더 버리면 안 돼. 20번 사실 19번이 제일 어려워. 그 다음 17번. 20번은 17번보다는 덜 어려워. 10번 해주세요. 20번 지것을 모르겠어요. 기억력은 했어요. 19번도 다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짧게만 이 아이디어만 생각할 건데 이건 약간 직관력이 필요해. 첫 번째 방정식에 의미하는 거는 fx가 2가 되거나 gx가 2가 되는 그 점이 알파랑 베타 합쳐서 두 개밖에 없어. 그 다음에 f랑 g의 교점이 두 번 만나는 거야. 그럼 이제 f랑 g가 어떻게 만날까? f는 개수가 마이너스 2, g는 개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3-1에서 2차 함수 배웠을 때 2차 개수가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 모양이 어떻다 그랬어? 더 폭이 좁다. 네. 따라서 이게 기울기 1인 거야. 예를 들어 이게 gx야. 그럼 f는 폭이 더 좁아야 돼. 근데 두 개의 교점이 알파랑 베타 플러스 3이야. 그래서 교점이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올 거야. 폭이 넓은 게 g고 이렇게 해서 이게 g고 폭이 더 좁은 얘가 f야. f가 폭이 더 좁으니까 이게 f. 그래서 교점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 플러스 3인 거라서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조건 fx가 2가 되거나 gx가 2가 되는 게 알파 베타라는 뜻이 이게 2라는 거야. 그래서 g가 2 되는 게 알파, f가 2 되는 게 알파랑 또 다른 베타라는 거야. 예를 들어 그 그래프가 이게 베타인 거야. 그래서 이런 그래프 상황인 걸 먼저 직관력을 찾아야 돼.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버려야지. 이걸 찾아낼 수 있다면 문제 조건을 딱 읽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알아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할 수 있어. 근데 쉽지 않잖아. 우리 버려야지 이런 거는. 20번. 20번은 근데 우리 버리면 안 돼. 도전해야 돼. 디귿. 디귿? 다들 기억 니은 한 거야? 네. 디귿이 문제야. 처음부터 해주시면 안 돼요? 어? 처음부터 해주시면 안 돼요? 기억 니은 다? 네. 어차피 그래프 F를 그려야 돼서 저절로 기억 니은은 설명해 질 거야. 일단 F 그래프부터 그릴 수 있어야지. K가 얼마인지 몰라. 그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못 그리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야. x제곱 마이너스 kx랑 부호만 반대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 근데 절대값 함수는 아니야 얘는. 일단 그래프부터. 얘 그래프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 k는 양수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놔야지 기억 니은 디귿을 풀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함수를 그리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는 x절편이 눈에 보이잖아. x절편이 0이랑 k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 그래프에서 k 이상인 부분이니까 이것만 그려야지.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똑같지? 부호만 반대. 이것만 뒤집은 거야. 위로 글로. x절편 똑같이 0이랑 k가 x절편인데 이 그래프에서 k 이하니까 이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완성이 돼야지. 보자마자 몇 초 안에 그래프가 나와야지. 이렇게. 저건 색깔이 좀 그런가? 좀 더. 그렇게 잘못 그렸네. 저 보라색이에요? 저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가야지. 그래프가. 아, 첫 번째 함수는 k부터만 하나만 그리고 두 번째 함수는 저렇게 위로 볼록인 거 저 부분 그려야지. k 이하를 다. 그래서 못 가고. 이렇게 그래프를 완벽히 그려야지 풀 수 있지.
기억은 x축이랑 그려보니까 두 번 만나는 거 맞네. 0이랑 k 두 번 만났잖아. 기억 맞고 니은은 y는 k랑 저 이상한 함수랑 교점이 두 번 나오려는 k의 값을 구하래. 교점 두 번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k는 양수잖아 일단. 그럼 양수 어딘가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 y는 k가. 이러면 교점이 3개. 좀 더 올라가야 되겠네. 좀 더 올라가서 언제가 교점이 2개야? 꼭지점. 이차함수 저 꼭지점을 지날 때가 교점이 2개가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그때가 k인 거잖아. 그럼 이거 꼭지점 구해야지. 얘 꼭지점 얼마야? x절편 0k의 한 가운데 2분의 k가 꼭지점이지. 그래서 2분의 k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해야 되지. 위로 볼록이 저기다가 2분의 k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k제곱 2분의 k제곱이니까 4분의 k제곱이 꼭지점 y좌표네. 가 k랑 같아야 되지. 그래야지 지금 저 상태인 거지. 그래서 k 구하면 0, 4인데 양수니까 0 빼고 4 라서 니은이 맞지. 그래서 니은까지 왔어. 마지막 디귿. k가 1일 때 k 값 정해줬네. 그때 직선 y는 mx 플러스 k. 헷갈리니까 다시 그릴까? 실제 문제 풀 때는 다시 그릴 필요는 없고 지금 이 상태지. k가 1이니까 얘랑 지금 이게 fx랑 k가 1일 때의 fx랑 직선 mx 플러스 1인 거잖아 결국. 그럼 mx 플러스 1은 어떻게 생기네요? 얘의 특징. 이 직선의 특징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0,1을 지나야지. 그럼 이거 꼭지점이 얼마지? 꼭지점이 2분의 1, 이거잖아. k가 1, 4분의 1이네. 이거보다 더 그래프를 좀 약실하게 그렸어야 되네. 1이 더 한참 위에 있어서 대충 여기가 1이라고 쳐봐. 이게 4분의 1이니까 y좌표가.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생긴 거야? y좌표는 1이야. m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일단 제일 만만한 거 기울기 0인 거. 기울기 0이면 x축이랑 평행하잖아. 지금 교점 몇 개야? 1개. 이렇게 교점 하나인 거 지금 m의 최대값 찾는 문제인 거지. 교점 하나 됐네. 그 다음 어떻게 만만한 게 또 뭐야? 그 다음에 교점이 음수 쪽 만만하지. 교점 1개. 언제까지? 1,0 안 되는 지나기 전까지. 접하기 전까지. 접할 때는 2개잖아 교점. 이거보다 기울기가 더 작아져. 음수니까 더 가파라지면 교점이 몇 개야? 교점이 3개? 3개 되겠지? 그리고 1,0 지나면 다시 2개. 1,0보다 더 가파라지면 또 1개야. 근데 우리 음수는 사실 할 필요가 없어. 왜? 양의 정수 m의 최대값이라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그냥 정수였으면 이거 다 따져야 되지 우리가. 근데 문제에서 양의 정수만 모아야 돼. 자연수만. 그럼 이제 양수만 볼 거야. 0이 이거였어. 그러면 기울기가 약간만 커졌으면 어떻게 돼? 교점이 1개잖아. 언제까지 1개겠어? 언제까지 1개야? 접하기 전까지. 접할 때까지. 이쪽에서 접하겠지. 이쪽에서 접하면 교점이 2개 나올 거잖아. 왜냐면은 2차가 지금 그림은 이래도 1차의 그 상승폭보다 2차가 무조건 따라잡아. 2차가 더 많이 커지니까. 그래서 어디선가 교점이 무조건 생겨. 그러니까 얘는 접할 때 교점이 2개야. 접할 때 구해야지 결국에. 어떻게? 계산해줘? 네. 아니 안 치는데. 아, mx 플러스 1이랑 이거 2차식이 저거잖아. 마이너스. 이거 판별식 0 해야지 접할 때. 중에서 양수겠지. 왜냐면 접하는 거 2번이잖아. 얘랑 얘. 얘는 기울기 음수 이거 접하고 얘는 기울기 양수 이거 접하니까 이거 판별식해서 둘 나온 것 중에 양수는 하나 양수를 답으로 해서 걔보다 작다지. 접하면은 교점 2개잖아. 접할 때보다 좀 더 기울기 작아져야지 1개지. 그래서 답은 접할 때의 m값 구해서 걔보다 작다 범위니까 그 중에 자연수 최대값 답을 쓰면 되지. 그럼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고 정도는 해야지. 19번은 무조건 버리고 17번은 봐서 못하겠으면 버리고 아니 20번은 버리면 안 되는데 사실. 그래프도 잘못 그렸어요. 그런 얘기여가지고. 객관식 마지막 페이지에 비해 이번 서술형은 다 무난하지 않았을까? 객관식 마지막 페이지에 비하면? 근데 이게 다 해주시면. 왜?
무난한 거 아니야? 일단 21번은 해주세요. 21번 뭐부터 해야 되겠어? 21번은 조건 나부터 보고 뭐 해야 돼? 목과 나머지가 같아. F가 3차인데 3차를 2차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같다였어. 그럼 뭐 해야 되겠어? 네? 식 써야지. 무조건 식 쓰고 대입하거나 변형하거나 차수 봐야지. 네. 먼저 식부터 써야지. 조건 나를 보고 나눗셈 식부터 써놓고 그 다음에 고민하는 거야. 예. 그래서 식을 써보면은 fx를 근데 3차야. 3차를 x-1제곱 2차로 나눴으니까 몫이 뭐야? 몫이 무조건 1차지. 그리고 2차로 나눠서 나머지가 1차 이하인데 원래는. 근데 문제의 조건이 목과 나머지가 지금 같다라고 했으니까 둘 다 1차겠네. 목도 1차, 나머지도 1차, ax 플러스 b라고 잡아야지. 그래서 일단 10부터 먼저 써놓고 이렇게 fx 3차를 제로 나눠서 목과 나머지 ax 플러스 b 해놓고 일단 조건 가는 일단 대입해서 식 하나 만들 수밖에 없지. f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0 되고 뒤에만 남네. a 플러스 b가 2. 일단 이거 식 하나는 나중에 어떻게 써먹을 거야. 이제 구하라는 게 fx를 이제 3차로 나눴어. 근데 이건 제곱이고 지금 세제곱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식으로 변형하거나 우리는 이런 모양을 원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이걸 잘 식 변형하거나 첫 번째 변형하거나 변형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전개해서 그냥 나눠. 이거 전개 어렵지도 않잖아. 전개해서 직접 나눠버려. x 빼기 1 세제곱으로. 그렇게라도 해야지. 식에서 변형 못하겠으면. 근데 직접 전개하고 나누는 것도 시간 얼마 안 걸려. 그래서 둘 중에 그냥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변형을 못하겠으면 근데 변형을 어떻게 하냐? 이 안에서 해야지. 이 안에서 우리가 세제곱이 등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서 x-1이 나와야지. 그렇게 되도록 변형하는 거야. 그러면 저 ax 플러스 b 안에서 x 빼기 1이 나오도록 변형하려면 뭐라고 써야 될까? a x-1 그 다음에 이거 계수 맞추면 되잖아.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 해주고 플러스 b 있으면 원래랑 똑같이 ax 플러스 b랑. 근데 문제 조건에서 2라 그랬잖아. 이거 2라고 쓰면 되지. 라고 변형하면 뒤에는 사실 안 건드려도 돼. 뒤에는 그대로. 이거 하나만 변형한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전개하면 ax-1 세제곱 그 다음에 2x-1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사실 이게 더 빠르지? 이거 언제 전개해서 직접 나눌 거야. 근데 변형 못하겠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직접 전개하고 나눈 것도 몇 초 안 걸리잖아. 한 2, 30초면 할 거 아니야. 했어. 그럼 이제 뭐야? 문제가 원하는 거 나머지 rx. 이게 rx지. 왜냐면 3차로 나눴잖아. 지금 문제에서 3차로 나눴으니까 2차 이하니까 이가 나머지 맞잖아. 이게 rx지. 여기서 R0과 R3이 같다를 쓰면 두 번째 식이 나오니까 첫 번째 식이랑 연립하면 A, B를 구할 수 있지. 물론 이거 4점 넷 중에서 제일 쉬운 거 아니야. 지금 배열도 사실 4.5점, 6점 큰 차이 없어서 아무렇게나 편집을 했는데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랬는데 뭐가 제일 어려워요? 넷 중에서 21번이 사실 제일 어려울 것 같아. 다들 나머지 못하잖아. 나머지 좀. 그럼 나머지 중에 제일 그래도 쉬울 만한 거는 사실 23번인 거 아니야? 이거 단순히 근각의 관계 쓰고 변형하는 거니까. 틀렸어요. 아니 풀었는데 틀렸어요. 22번 이거 다 봐야 돼? 아니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 바꿔야 되는지 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A 마이너스 B로 묶으면 되는데. 근데 답을 틀렸어요. 그러니까 A-1 묶으면 뭐 너무 많이 나와. 무슨 물이 너무 많이 안 나오는데? 그래요? 뭘 쓴 이 거야? 제곱 나오잖아. A 빼기 B로 전체를 묶었어. C 4제곱. 가운데는 저거 인수분해 공식 다 외우고 있으니까 A제곱, AB, B제곱의 C잖아. 제곱. 뒤에 거는 우리 저거 4제곱 빼기 4제곱이 합차 두 번씩 쪼개져서 A 빼기 B를 묶고 내면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A 플러스 B가 남는데 뒤에 하나 더 있었으니까 제곱은 0 이렇게 되지. 왜
아 네네네. 이렇게 되잖아? 묶어내면?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지 않아? 어떻게? 얘랑 얘로. 그냥 얘랑 얘 두 개. 아, 두 개 그냥 빼기 하면 되잖아. 미친놈인가 진짜? 그냥 인수분해 바로 되지 않아? 네. 이게 제일 쉽나? 근데 C가 4제곱인데 그렇게 다 나와요 답이. 이걸 t라고 쓰고 싶은 거야? t 제곱 이걸 t라고? 아니 그건 아닌데 C가 6변이라고 하면 뭐 C 제곱 아, A, B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 제곱, B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지? 네. 그러면 뭐야? 맨 앞이 0이거나 가운데가 0이거나 맨 마지막이 0인데 맨 마지막은 뭐야? 삼각형이 될 수 없다잖아. 가장 긴 변도 나머지 둘의 합과 같을 수가 없잖아. 삼각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네 두 개지. 아, 그래서 이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 또는 이런 직각 삼각형이라고 써. 인수분해하면 쌤, 원래 이거 생각하는 게 쌤 저기 답에서 하나 빼먹은 거는 답 어떻게 돼요? 점수. 절 인수분해는 했는데 네. 답에서 답을 하나 쓸 때 둘 중에 하나만 안 썼다고? 네. 왜? 아니 멍청해서요. 아 그래? 망해.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어느 단계까지 점수가 있을 거야. 뭐 묶는 게 1점, 뭐 인수분해 한 게 2점, 마지막으로 답 쓰는 게 뭐 1점, 1점이라고 했으면은 1점만 감점하겠지 뭐. 여기까지 완벽하게 한 거면. 답 100점 1점밖에 안 돼요? 아니 5점 가지고 대충 쪼개자면 아, 내 마음대로 쪼개자면. 아 네. 어. 근데 원래 답 점수는 적잖아. 맞아. 23번은 근각에서의 관계 써놓고 그다음 저 세제곱 변형하는 거잖아. 네. 저거를 못하면 안 되지 않을까? 아니, 이 했어요. 시험 일주일 남은 입장에서 일단 근각에서의 관계 이거 이용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새로운 두 근의 합 얘랑 얘를 더한 거 얼마인지 하고 싶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이고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위에 거 둘 대입하면 이거 얼마인지 나오잖아. 그 다음 곱하면 둘 곱한 것은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먼저 나오고 알파 베타분의 1 나오고 그 다음에 엇갈려서 곱하면은 얘랑 얘 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네. 그럼 또 변형 이니까 저거 대입하면 얼마인지 나오고 단순 계산 계산 실수. 근데 이걸 못하면 안 되겠지. 24번은 아니 선생님 펜도 틀렸어요. 시간이 쉬었다가 하자고 쉬는 시간. 큰일 났어 말이. 그렇게 뭐하는 짓이야.